지난 한 주 주식시장 한번 돌아볼까요? 박스권에 갇히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지난 금요일에 오전에는 2450 한번 깨지 않을까 걱정들을 좀 하셨던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깼어요. 이 정도면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죠? 이 코스피가 단기 25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올 상반기 코스피 종합지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2500포인트가 장기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일선, 저항대 막히는 가격, 위치, 구간입니다. 결국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넘어가려면 이 저항선을 뚫고 넘어가려면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가 아무리 못해도 65,000원 넘어갈 수 있어야겠죠. 시가총액 2등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못해도 60만원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3등 하이닉스부터 해서 삼성, SDI, 에즈와 요즘에 핫한 이슈 2차전지, 배터리, 그죠? 과연 얘들이 75만원, 80만원을 돌파 나가야지만이 결국 코스피 종합지수도 2500 이 장기 저항선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담아놓은 종목군들 섹터가 대형주가 많아요? 중형주가 많아요? 소형주가 많아요? 심플하게요. 시가총액, 주식수의 주가 곱한 게 시가총액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조단위면은 뭐 중대형주, 대형주라고 보면 되고요.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 3천억 미만이면은 중소형주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지금 투자 금액에 맞게 종목들을 잘 담아 놓으셨을 텐데 대형주를 많이 담았습니까? 중소형주를 많이 담았습니까? 중소형요. 맞아요. 중소형주를 아무래도 많이 담을 수밖에 없겠죠. 뭐 투자 금액이 지금 한 10억 단위신 분들은 대형주 좀 많이 담으셨을 거고 투자 금액이 1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형, 소형주를 좀 많이 담아놨겠죠. 그러면 코스피가 2,500을 넘어서서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 수 있는 위치, 가격 뭐 2,600, 700, 800, 900, 3,000 뭐 전고점 3,300까지 빵빵빵빵 치고 올라오면 대형주가 갈까요? 중소형주가 갈까요? 당연히 중소형주는 못 가겠죠. 종합지수 코스피가 간다는 거는 결국 몇몇 대형주만 가는 것이고 그마저도 시가총액 산출 방정식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가 또 싹쓸이할 텐데 과연 걔들이 직전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냐 이거지. 악성 매물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큰 손들이 세력들이 많은 개인들 대중들 물린 삼성전자 7만원 가뿐하게 넘겨줄 수 있냐 이거지. 8만원 넘겨줄 수 있냐 이거지. 실적은 빼고 그러니까 실적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삼성전자 주가를 올려줄 수 있냐 이거지. 올릴만한 재료가 힘이 있냐 이거지. 물론 LG엔솔,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같은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많은 유튜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배터리들 과연 화학 섹터에 기대를 지금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LG화학 비롯해서 삼성, SDI 많은 개인들이 지금 사 들고 있는데 과연 LG화학은 80만원, 90만원 전고점 이 100만원 가뿐하게 뚫어낼 수 있을까? 글쎄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도 과연 개인들이 대중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가뿐하게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결국 종합지수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 발표된 걸로 봤을 때 강하게 이 천일선을 뚫고 3,000포인트를 향해 3,300을 뛰어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단기간에는 그런 박스권에서 갇혀 있을 텐데 그러면 항상 과거에는 데이터를 보니까 코스피가 못 갈 때에는 중소형주가 잘 갔어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였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코스피가 낙폭과대 반등이든 대세 상승기든 코스피가 많이 올라갈 때 코스피가 저점 대비 2배 이상 많이 올라갔을 때에는 뭐가 같다? 중대형주, 대형주가 잘 갔다. 하지만 코스피가 머뭇머뭇 박스권에 갇혀서 약세장 하락장에서 능욕당하고 있을 때는 누가 갔다? 중소형주가 갔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최소한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놔야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은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데 중소형주도 코로나 투매의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갔을 때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같이 합성해서 많이 올라간 중소형주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지 뭐.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PT 조정.
우리 코스피 잘 보면요. 결국 가격과 기간 조정을 하면서 PT 조정을 하면서 결국 우상향을 했거든요. 문제는 그때마다 종목이 매번 바뀌어요. 결국 돈은 시장이 여러분들 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약세장에서 하락장에서 투자를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3,000포인트, 3,300포인트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3,000포인트 아래에서 2,500포인트 아래에서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도 여기서부터 수익을 깔고 가야지 다음 상승 사이클 때 많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종원이라는 분이 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공들여 개발한 레시피를 공짜로 공개하는지 아십니까? 백종원 분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 아이템이든 간에 먹어야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삼시세끼를 기본으로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기 전에 한 끼,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 한 끼, 그리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야식으로 한 끼, 이 한 끼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 레시피를 공개한대요. 무슨 소리냐? 국민들의 위를, 배를 늘려버리겠대요. 아니,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배가 꽉 차 있는데 들어가요?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들어갑니까? 일단 공간을 확장을 해놔야 거기다가 뭘 집어넣든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혁신적인 생각, 아이디어 마케팅으로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그 스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먹은 종목, 경쟁자가 이미 많은 종목 가지고 돈 버시면 됩니다. 근데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백종원 선생님 같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백종원 씨가 하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 대금 뻔합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현물,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약세장에서는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파생시장 거래 대금 규모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선물 거래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인데 우리나라 옵션, 선물, 파생시장 거래대금도 괴우 큽니다. 거기서는요, 이 코스피 종합지수만 가지고도 사실상 카지노 가면 바카라라는 카드게임 해보셨습니까? 홀짝 게임입니다. 동전 앞뒷면 맞추는 정도라고요. 올라가는 걸 베팅할래? 내려가는 걸 베팅할래?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응징력이 있잖아요. 박스권에 가둬놓고 그것만 갖고 놀아도 돈 법니다, 걔네들. 근데 꼴랑 1억도 안 되는 개인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잔뜩 헤쳐먹은 인기주 들고 이거 본전 오나요? 장기 보유하면 본전 올까요? 되겠습니까? 다시 또 백종원 얘기 또 안 해도 되겠죠? 박수 한번 주신만도 한데